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이제 2심 진행 중이라도 상대가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가집행 선고가 있던 판결하고 이 가집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1심 판결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문구가 종종 보입니다. 가집행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가짜가 임시 가짜니까요. 말 그대로 임시 집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심 소송 기간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 뭐 6개월 1년, 2심도 길면 6개월 1년 걸리고 3심 다 6개월 1년 걸리니까 1심 결과 나와도 뒤에 2심, 3심을 한다면 어나더 1, 2년이 남아있는데 이때까지 너무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산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1심 결과,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때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가집행을 판결문에 표시를 하는데 모든 소송이 그런 건 아니고 가집행이 되는 판결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뭐 돈을 받는 건 가집행이 되고요. 네. 등기하는 건 가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집행이 되는 소송에서 판결문 3번에 보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네. 그 받은 사람은 2심을 하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심, 3심이 남아있어서 뭐 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제 생각에는 최종 결론이 나오고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먼저 집행할 권리를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최종까지 가봐야 알긴 한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중간적으로 이긴 사람한테도 우선권을 일단 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재산을 빼돌려 버릴 수도 있고 일종의 가압류랑 비슷한 거예요. 가압류도 소송하기 전에 재산을 흐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잡아버리는 것처럼 네. 가집행도 일단 1심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 일단 집행을 해라. 그리고 2심 결과가 유지가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가는 거고 2심이 뒤바뀌면 이제 가집행이 취소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우선권을 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심 패소한 사람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있는 건데요. 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는 최종 확정 시까지 또는 뭐 2심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런 신청 취지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률에서 승소한 사람한테 가집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사람에게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니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있는 거죠. 그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뭐 항상 인정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신청서만 내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걸 또 남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그 좀 소명을 잘해야 돼요.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2심, 3심에서 일단 결론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2심, 3심에서 완전히 결론이 똑같을 거다 판사가 봤어. 이러면은 사실은 가집행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송은 2심에서 충분히 공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만약에 집행이 돼버리면 설령 나중에 우리가 2심 결과를 뒤집어서 회복한다 해도 자금이 빠져나가 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든지 그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다는 걸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뭐 회사라면은 회사 월급 통장이 있는데 여기가 묶여버리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고 임금체불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2심으로 소송을 뒤집는다 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회복 불가능한 피해도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는 패소한 금액을 전액 공탁하는 조건으로 보통 인용을 하는데 네. 이게 소명을 잘하면 법원에서 사정을 봐서 금액 깎아주기도 해요. 우리도 이번에 금액이 50% 깎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때 소명 자료하고 법리를 잘 써야만 법원에서 금액을 깎아서 이제 공탁을 인정하는 거죠. 내용이 꼭 어디서 본 것만 같은데 가압류 이의 신청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맞나요? 이 가집행도 가압류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가압류 이의 신청과 구조가 유사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가압류는 그 소송 전에 보전 처분으로 들어갔다 막는 거고 네. 가집행은 그냥 본안 소송 중에 하나의 중간 결과가 들어갔다 막는 건데 구조나 취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심 이제 결과에 따라서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뭐 승소한 사람은 가집행을 하고 네. 패소한 사람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 3심이 최종 확정되면 본집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나는 2, 3심까지 못 기다린다. 빨리 해달라고 하면 가집행을 하는 건데 이 가집행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강제집행을 막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집행이 들어오고 나서 막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집행을 방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액이 작으면.
근데 어쨌든 가집행은 강제집행 금지 신청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네. 가압류가 가압류 이신청과 세트인 것처럼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